2019년 여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울창한 열대 밀림이 이어지는 지역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숲과 가까운 환경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해 8월 한 가족이 이곳에 도착했다. 아일랜드에서 온 가족이었다.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함께 여행을 온 사람들까지 여러 명이 함께 리조트에 머물게 되었다. 그 가족 가운데에는 15살 소녀 노라앤 퀘린이 있었다. 노라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의 아이였다. 선천적인 발달 장애가 있어 또래보다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부모는 노라가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이 여행을 계획했다. 리조트는 숲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 몇 채와 작은 길,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밀림이 이곳의 전부였다. 밤이 되면 도시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과 숲의 소리만이 남는다. 여행 첫날 밤은 평온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긴 여행으로 피곤했던 가족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노라도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달라진다.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노라는 방 안에 없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숙소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숙소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리조트 직원들도 함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숙소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 창문은 평소 열어두지 않던 곳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노라의 신발과 대부분의 물건이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정글 근처의 리조트에서 맨발로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하다. 열대 정글에는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고 지형 또한 복잡하다. 길을 잘못 들면 몇 미터만 이동해도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가족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수색이 시작된다. 말레이시아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정글 수색에 나섰다. 수색 인원은 점점 늘어났고 헬리콥터와 수색경까지 동원되었다. 하지만 수색은 쉽지 않았다. 열대 밀림은 시야가 매우 짧다. 나무와 덩굴이 얽혀 있어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바위와 작은 계곡이 많아 이동 속도 역시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 수색대는 숲을 구역별로 나누어 조사했다. 밤이 되면 수색은 더욱 어려워졌다. 숲 속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울음소리와 곤충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 속에서 인간의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노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계속 확대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이어갔고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일부 사람들은 정글의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며 수색을 도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국제 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열대 밀림에서 사라진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수색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수색대는 정글 깊은 계곡 근처에서 노라를 발견한다. 리조트에서 약 2km 떨어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노라는 옷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주변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었고 음식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대가 놀란 또 하나의 이유는 발견 장소였다. 노라가 발견된 곳은 리조트에서 꽤 먼 거리였다. 지형 또한 평탄하지 않았다. 숲과 바위, 그리고 계곡이 이어지는 복잡한 환경이었다.
경험 없는 사람이 맨발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힘든 곳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단순한 방향으로 정리된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사건을 범죄로 보지 않았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다음과 같다. 노라는 밤에 혼자 숙소를 나와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고 며칠 동안 이동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라는 평소 혼자 외출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특히 밤에 창문을 통해 숲으로 나갔다는 가설은 가족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의문은 이동 거리였다. 발견된 장소는 리조트에서 꽤 먼 곳이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소녀가 맨발로 그 거리와 지형을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가족은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은 누군가가 노라를 데려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글은 흔적을 쉽게 지운다. 비가 내리면 발자국은 사라지고 자연 환경이 주변을 빠르게 바꾼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의 단서도 함께 사라진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열대 밀림이라는 환경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열대 밀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숲과는 다르다. 나무가 매우 빽빽하게 자라 있어 햇빛이 지면까지 거의 닿지 않는 곳도 많다. 낮에도 숲속은 어둡고 습하다. 특히 밤이 되면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곤충과 동물의 소리가 커지고 시야는 더욱 좁아진다. 손전등 없이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글에서 밤을 보내본 사람들은 말한다. 밤의 숲은 낮의 숲과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와 곤충의 울음,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동물의 움직임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람이 극도의 긴장이나 공포 상태에 놓이면 평소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노라는 왜 그 밤에 숙소를 떠났을까? 그녀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 정글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열대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수많은 나무와 생명 속에서 인간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2019년 말레이시아 정글 실종 사건. 한 소녀가 사라졌고 열흘 뒤 숲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